안녕하세요, 달감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화의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제가 위화의 소설 인생을 소개해드린 후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위화의 책을 리뷰한 다양한 채널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몰랐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더구나 글쓰기 책이라면 챙겨보는 편인데 이 책을 몰라서 바로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책에서는 위화 선생이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여러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많은 중국 소설가 작가들 그리고 유명한 외국 작가들과 책들의 소개가 있음에도 저의 독서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책의 내용을 많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화 선생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매 챕터마다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선생이 문화혁명 때 교과서에 실려서 몇 년 동안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루신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루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책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졸업 이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책을 보면서 소개해준 여러 명작들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꼭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루신의 전집을 전자책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모방 이후에 자기 스타일을 찾고 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여러 좋은 작품과 특히 영화 추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책에서 발췌한 몇 문장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현실을 법정에 비유한다면 문학은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닐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학은 법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며 변호사도 아니고 배심원단의 하나도 아닙니다. 문학은 가장 눈에 들어오지 않는 서기원이지요.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 사람들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할 때는 서기원의 기록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저는 산해경에 나오는 만만이라는 새가 생각났습니다. 몸뚱어리가 반밖에 없고 날개도 한쪽만 있는 새죠. 이 새는 반드시 다른 한 마리와 짝을 이루어야만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와 평론가의 관계가 두 마리의 만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비평가와 함께 날기를 원치 않고 비평가도 작가와 함께 날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날지 않으면 둘 다 날 수가 없지요. 함께 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작가와 비평가의 관계입니다. 진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삶의 강대함이란 거대한 물건이 사람의 눈길을 끌며 거리를 지나는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사소한 부분에서 송곳 끝이 튀어나오듯 소리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